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주말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잠룡이란 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엊그저께 그 어느 시사 잡지에서 잠룡하면서 요즘 우리가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람들 몇몇을 이렇게 거론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참 아직도 그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정말로 책임감이 없구나. 잠룡이라면은 내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준비를 해서 향후에 그 윤석열 정부 이후로 또 대권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믿고 또 우리나라를 일정 기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잠룡이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물론 이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인지도라든가 지지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겠지만은 정말로 책임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룡이라 한다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사람,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감히 잠룡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이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즉 말해 국채와 정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국채와 정체가 정해져 있는 이 개념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이 같은 방향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혼란스러운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그 이념을 받들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위 지도자가 되려면은 모든 국민의 사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만큼의 그래도 최소한 그런 인성을 갖춰야 된다. 일반 사람들보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국가를 맡길 수는 없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은 그거 지지하는 사람이었든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었든지 뭔가 그 사람에게 배우고 그 앞서감에 대해서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젊고 또 어린애들이 그 사람을 표본을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할 때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도덕성과 인성은 갖춘 사람이 잠룡의 선에 들어서야 된다. 세 번째는 지금 지구촌은 거의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정보도 주고받고 어떤 한 나라만이 패권을 차지하고 한 나라만 이득을 봐서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에 대해서 호혜평등의 시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되 선의적으로 우리나라도 잘 살고 다른 나라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양시킬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보탬을 주고 이끌어갈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서나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남자일 경우는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남쪽 북쪽 대치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 하나, 강대국들은 이 나라들과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는 대통령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진심으로 따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국방의 의무는 앞으로는 이행을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정치하려고 하면은 뭐 국회의원을 하든지 그 다음에 지방 자치단체 장을 하든지 그래야지, 국군의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욕심 버려라. 그게 양심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지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을 잠룡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큰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열심히 재산을 자기 재산을 구축해 나간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하고 평생 노력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부자해도 거기는 빈민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합리한 어떤 시스템이나 불합리한 사람들의, 또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상식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지도자 됐을 때는 반발이 있게 되고 사회의 불안 요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젊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불법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충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지방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 또 그런 과정이라든가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 제가 욕심 부리는 것은 이번에 아주 초미에 관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 여기서도 앞장서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첫째, 저는 이걸 첫째로 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든지 관여를 하든지 또 리더가 되든지 해가지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잠룡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내용이 전부 찬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본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내가 지지했거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들이 수긍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층 안정되고 또 믿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 대통령을 뽑고 나면은 국민들은 또 자기들 일에 전념하고 잊어버리고, 또 특권 폐지가 된 그러한 국회 구성원들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실은 특권 폐지를 하면요,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덜 만족스러운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안 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고 그걸 향유하고 그런 권력을 누리고 이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안 하죠. 다른 걸 하겠죠.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정말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헌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물론 특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적은 봉급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먹고 살고, 지금 9명 되는 그러한 인력들을 한 3명, 4명 해도 충분하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지만은 입법을 또 너무 남발해가지고 정말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규제를 하고, 또 규제를 해야 될 때는 규제를 하지 않고, 지금도 국회 뭐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홀딩되어 있고 말이에요. 제 욕심입니다만은 반드시 특권은 폐지되고 성실하고 참신한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존중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특권을 폐지하고 뽑힌다면은 정말로 존경해야죠.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특권들을 다 버리고 와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데 얼마나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특권이 폐지된 상태에서 22대 국회가 개원된다면은 22대부터 국회의원을 한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가문은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 속에 남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멋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멋진 지도자들, 국민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정치 지도자들. 만약에 그게 혹시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은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난 우리 이민숙 같은 그런 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자분인데도 정말로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이 좀 내년에 다시 선거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그 중에서 또 약간의 어떤 검증을 통과한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멋진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그 선도하고, 그 선도하는 게 그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힘으로 억지로 패권을 휘두르는 그러한 그 리더가 아니고, 참 아프리카 같은데 좀 도와주고 같이 잘 살아나가도록 협조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중받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든 가든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님들, 정치인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는 정치인들로 탄생돼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멋진 정치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